병원을 가지 않고도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 사용법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있을 때 레티놀을 발랐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내 피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을 좀 섞어서 바르셔도 돼요. 브랜드도 너무 많고 사실 가격대도 너무 다양해서 뭐 이따 올리브영 한번 가보죠. 뭐. 처음에 고를 때는 가격 이런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뭘 보고 계세요? 거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거울 보면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막 생기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나의 미래에 생기는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미래에 생길 수 있을 그런 주름들인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슬픈데? 어디가 주름이 많이 생기는지 여기 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그런 거를 이제 위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주제가 바로 잔주름 관리죠.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피부가 안 가고 뭐예요? 있어요 그런 게. 알려주실 거예요? 갑시다. 네, 갑시다. 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있죠. 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병원을 가지 않고도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방법. 미국의 식약처죠. FDA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성분인데 바로 레티놀입니다. 레티놀. 들어보셨죠? 레티놀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제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바르면 그냥 좋다더라 해가지고 발랐는데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레티놀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영상들 보면서 레티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또 정작 레티놀이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당장 저도 그래서 또 원장님 또 쉽게 설명 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레티놀이 뭐예요? 또 쉽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레티놀은 뭐냐면 의약품 중에서도 피부 주름이라든지 콜라겐 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비타민 A 유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비타민 A 유도체. 이 비타민 A 유도체를 사실 실제로도 먹기도 합니다. 여드름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비타민 A 유도체로 이제 만든 화장품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근데 이 비타민 A 유도체가 우리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A 유도체로 발랐을 때 바르기만 했는데도 콜라겐 재생이 되고, 콜라겐뿐만 아니라 엘라스틴이라든지 이런 섬유 활성화, 그리고 피부 잔주름 개선, 탄력도 증가. 이게 유일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하면 레티놀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또 광고에서도 접한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도대체 레티놀은 어떤 원리로 이런 효과들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피부는 노화가 오죠. 콜라겐 재생이 안 되니까. 자, 쉽게 설명하면은 집이 있어요. 벽돌로 집을 막 지었어. 근데 이제 그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벽돌도 막 깨지기도 하고 부식되기도 하고, 맞아요. 오래되면 될수록 좀 망가지는 그런 벽돌들이 생기는 거죠. 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망가지는 콜라겐들이 생기는데 그런 이제 벽돌들을 하나씩 우리가 새 걸로 교환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보완이 되고 새 집처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새 집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오겠죠. 낡은 그런 벽돌들을 하나하나씩 바꿔주는 작업이 레티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원리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어떤 효과가 좀 있어요? 맨 아래층에서부터 피부가 재생되는 층이 있어요. 거기서 층에서 재생돼서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각질로 탈락이 되거든요.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고 탈락되는 주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턴오버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헌 거는 빨리 날아가고 새로운 것들이 빨리 올라오고. 맞아요.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한 명이 막 짜장면을 주문하는 거 하고 10명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하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네. 배달도 빨리빨리 나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회전이 그런 빠른 집. 회전이 빠른 집이 있죠. 신선해. 네, 재료들이 신선해질 수밖에 없다. 어. 근데 만약에 이 턴오버 주기가 좀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재료들이 오래된 재료가 막 쫙 나오고. 맞아요. 신선도가 좀 떨어지죠. 살짝.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재료들이 대부분 신선해요. 그래서 턴오버 주기를 빨리 하니까 좀 더 신선한 피부들이 재생이 잘 된다. 그리고 새로운 벽돌로 바꿔주니까 피부가 튼튼해진다. 튼튼해지니까 피부의 처짐이라든지 노화의 속도도 늦춰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주름이나 탄력 개선에도 완전 도움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짱짱해지잖아요. 아주 굵은 주름은 안 되겠지만 피부 탄력도가 당연히 좋아지니까 이런 잔주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혹시 미백?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죠. 네.
보통 이제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막을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이쯤에서 색소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 색소들이 표피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턴오버 주기가 빨라지면 탈락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색소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탈락이 되면은 밝아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배출되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당연히 밝아지겠죠. 와, 미백에도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럼 혹시 여드름이나 피지 같은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레티놀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바르면 피지 분비가 또 억제가 됩니다.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여드름에도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뭐 만능이죠. 근데 이렇게 너무 효과가 좋은데 레티놀 사용법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은 그 뒤에 단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단점들만 잘 보완을 해서 내가 잘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너무 좋은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효과가 좋은 만큼 당연히 단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맞아요. 자,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음식점에 비유를 했잖아요. 네.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막 재료 막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일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일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네.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똑같아요. 피부도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부 염증이 있거나 주사 피부염이 있거나 지루 피부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뭔가 좀 피부가 아플 때 내가 손님으로 갔는데 막 주방장님이 아파. 막 아픈데 그 음식이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오겠죠. 네. 빨리 나올까? 안 나와요. 그래서 피부 염증이 있을 때 레티놀을 발랐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염증이 있을 때는 그리고 혹은 내 피부가 좀 아픈 상황일 때는 레티놀을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레티놀을 꼭 바르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뭐 내가 지루 피부염이고 아토피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발랐어. 그러면은 아까 제가 피부의 턴오버가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각질층이 빨리 탈락이 된다. 그러면은 각질층이 탈락이 되는데 밑에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가 더 얇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각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붉게 염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건조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염이 있으면 일단 내가 그 피부염부터 내 피부 상태를 먼저 건강하게 만들고 주방장님이 아픈데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주방장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당장 내가 그러면 적용하려고 하면 또 막연해요. 네. 그러면 내가 레티놀에서 뭘 알아야 되고 뭘 조심하면서 어떻게 골라야 제대로 바르는 건지 가이드 좀 주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 친구들 10명이랑 중국집에 가요. 저 집이 우리 10명을 소화할 수 있을까? 10명의 짜장면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혼자 먼저 가보는 거야. 혼자 가보고 짜장면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그럼 내일은 여자친구랑 가봐야지. 2명이 가보고 그래도 빨리 나오네? 5명 가보고 그 집이 예를 들면 5명까지가 한계야. 네. 그래서 그 다음날 6명을 가려고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주방장을 더 뽑은 거야. 그래서 10명이 가도 끄떡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적응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레티놀은 입문자, 초보자 분들은 처음에는 농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나 혼자 가는 거 그게 농도 낮은 거죠? 맞아요. 그럼 농도 높은 거는 우리 반 친구들 다 데리고 가고 온 가족 다 데리고 가는 격인 거네요. 맞아요. 원장님 제가 이거 찍으면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비유를 해주신 분은 없었어요. 원장님 비유 정말 너무 쏙쏙 들어와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 농도가 써있어요? 써있어요. 대부분 써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농도가 뭐 0.01%도 있고 보통 분류하는 기준이 0.01에서 한 0.03 혹은 0.05까지 그 정도까지 이제 초보자분들 하면 되고 몇 번 가봤는데 짜장면 빨리 나와. 맛도 괜찮아. 약간 그런 느낌이다 하면은 0.03 혹은 0.05부터 0.1까지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고급자. 나 이제 좀 득도했어. 그러면은 0.1% 그 이후부터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적응 기간을 잘 거쳐야 되는데 그 적응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 이틀 써가지고 내 피부가 큰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2주 이상 2주에서 4주 정도는 써보고 내 피부가 괜찮은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갔는데 짜장면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그게 괜찮다 이게 아니고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겨우 막아낸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맛도 그리고 속도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올리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 피부라는 그 가게가 손님들이 많아지면 준비를 하죠. 그렇죠.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신비가 참 대단해요. 우리 피부는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적응을 다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감당할 수준이라면 농도가 높을수록 레티놀의 효과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티놀을 발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크게 자극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붉어지고 약간 따가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럼 매일 바르지 마시고 격일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먼저 발라보시고 좀 적응을 시켜 나가시면서 뭐 4일, 5일, 6일로 늘려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언제 발라요? 뭐 예를 들어서 세수하고 클렌징하고 밤에 클렌징하고 뭐 에센스 그리고 수분크림 바르고 맨 마지막 단계. 그럼 아침엔 안 돼요 바르면? 아침에는 왜냐면 레티놀 자체가 햇빛에 조금 반응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레티놀은 밤에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내 피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수분크림과 레티놀을 좀 섞어서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습 효과 플러스 그리고 약간 희석되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순하게 바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레티놀 말고 레티놀산을 쓰거든요. 레티놀산? 네, 들어보셨죠? 이름만 해도 뭔가 좀 세 보이는데요? 세 보이죠? 우리 왜 피카츄, 라이츄 알죠? 네. 피카츄 지나면 라이츄 되잖아요. 라이츄죠. 라이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피라이츄인가? 몰라. 어쨌든 피카츄가 지나면은 라이츄가 되듯이 레티놀이 진화를 하면은 레티날이 돼요. 근데 레티날이 진화를 하면 레티놀산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얼굴에 바르면 우리 피부에 흡수가 돼서 어떤 형태는 레티날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름이라든지 이런 개선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레티날, 레티놀산으로 가면 갈수록 효과 자체가 강합니다. 근데 더 자극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레티놀을 먼저 발라보고 그 다음에 레티날을 발라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레티놀산까지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 해봤지 앞에. 전 다 해봤어. 이제는 이제 프로 단계에서 저는 이제 바르고 있는 단계고 화장품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레티놀, 레티날 그 정도가 화장품 단계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레티놀산 이런 것들도 있다. 역시 원장님은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보셨네요. 일단 뭐 해봐야죠. 제가 하고 있는 업이기 때문에 해봐야죠. 내가 피부가 뭐 염증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약한 것 같고 뭔가 좀 예민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레티놀과 시카 우리 왜 옛날에 많이 했죠. 네네네.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호랑이 연고, 시카 이런 거 있죠. 시카 크림 같은 걸 좀 섞어서 바르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판테놀 같은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파는 그런 판테놀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섞어서 바르셔도 돼요. 내 피부가 좀 예민하면. 그리고 이제 내 피부가 조금 이제 건조하다. 그리고 뭔가 좀 보습감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뭐 수분크림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재생크림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섞어서 좀 바르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 나는 그것보다 좀 더 보습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스쿠알란 화장품이라든지 히알루론산 화장품 이런 거랑 또 같이 섞어서 또 바르시면은 보습감 플러스 주름 개선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너무 좋은 거지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분들은 레티놀 바르면 좋지 강추할 만한 대상이 좀 있을까요? 레티놀은 젊을 때부터 사실 관리를 해도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20대부터 우리 노화는 시작이 되는데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거는 없고 그리고 그 5,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잔주름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그런 분들한테 바르시면 되게 좋아요. 잔주름이나 이런 데 좀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격 급하잖아. 하루 이틀 바르고 에이 이거 효과 없어 이게 없다 하는 분들 많죠. 적어도 2, 3개월 이상 바르셔야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뭐 이런 데만 가더라도 레티놀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형태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맞아요. 원장님은 보통 좀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이거는 약간 사람의 성향 차이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농도겠죠. 내가 초급자냐, 중급자냐, 전문가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르겠고 그래서 이제 농도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형이죠. 근데 이제 제형은 또 사람마다 또 약간 세럼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크림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저는 크림을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저는 크림을 좀 바르시고 그러면은 네. 또 궁금한 게 브랜드도 너무 많고 사실 가격대도 너무 다양해서 뭐 이따 올리브영 한번 가보죠 뭐. 원장님 같이 가요. 원장님의 퇴근 일상인가요? 저에겐 퇴근이란 없습니다. 갔다 와서 또 일해야 돼요. 언제 이렇게 올리브영 종종 오시나요? 저 자주 오는데요? 근데 여기는 안 와봤어요. 여기도 보면 입문템이라고 써있다. 레티놀 이 크림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손발이 이렇게 좋으신데요? 여기 보면
근데 여기 농도가 없네. 그러면 이제 이거 찾아봐야 돼. 화해라고 화해 하는 어플로 좀 찾아보고. 네, 그것도 요즘 많은 분들 쓰시는 것 같던데. 이거 근데 또 가려놨네. 아, 이러니까 고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렵네. 처음에 고를 때는 가격 이런 것보다는 이제 농도가 좀 중요하니까. 앰플. 캐논 몇 %예요? 아, 이렇게 찾기 어렵네요. 그 퍼센테이지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보자. 보면은 스코알란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음. 그러면은 이거는 보습 위주로 만든 거구나. 근데 왜 함량이 없지? 비오디너리는 보면 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퍼센테이지가 0.2, 아, 그렇네요. 명확하게. 0.5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이게 실상을 보니 또 쉽지 이게 또 않네. 이제- 한번 써보고 알려드려야겠다. 오늘은 제가 또 레티놀에 대해서 중국집에 비유를 해서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레티놀이 정말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좋은 화장품 성분이고 저희 닥터코스모에서도 레티놀 제품을 나중에 만들 거예요. 만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좋은 성분이기는 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좋은 약이라고 소문이 난 거에 함부로 먹다가 탈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아까 설명 쫙 다 드렸잖아요. 네. 자극이 될 수 있고 농도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본인 피부에 맞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 영상 좀 보시면서 나한테 잘 맞는 레티놀 제품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잘 맞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티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레티놀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분이 어떤 원리로 피부를 재생시키고 우리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레티놀 화장품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지인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레티놀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